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아니, 삼성전자가 얼마나 큰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갑자기 막 이익이 막 커진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. 자, 재무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삼성전자의 재무 정보를 보면 2018년도, 19년도, 20년도, 21년도 4개년도가 이렇게 보통 나와요. 그러면은 매출액이 지금 억 원 단위인데 이런 거는 모르셔도 돼요. 이게 뭐 억 원이든 천 원이든 달러든 중국 위안화든 이거를 안 보셔도 됩니다. 뭘 보냐? 그냥 숫자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만 보시면 돼요. 그러면 24, 23, 23 요번에 좀 늘었네요. 2021년도 올해 폴드랑 플립이 좀 팔려가지고 매출은 비슷하게 3년간 정체하다가 요번에 좀 늘었어요. 자, 영업이익을 보는데요. 지금 2021년도 아직 집계가 안 됐네요. 2018년에 588을 벌다가 277로 반토막이 나고 조금 회복을 했고 이번 해는 안 나왔어요. 그러면 얘가 과거 3년 동안 성장한 회사라고 볼 수 없죠. 과거 3년 동안 월급이 같았잖아요. 아까 전에 예시 월급으로 따지면 800만 원 월급 같았던 사람이랑 똑같은데 요거는 저축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축액도 늘었다고 보기 힘든데 근데 이 삼성전자 주식이 이 상황에서 오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. 작년, 재작년에 많이 올랐죠, 삼성. 삼성은 오르면 안 되는 주식이에요, 절대로.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. 다 샀잖아요. 8만전자, 9만전자, 10만전자 얘기하면서 다 샀잖아요. 오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. 현금 유동성 때문에 올랐어요. 집값 오른 거랑 같은 원리였어요, 그냥. 집의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사람들이 제일 안정빵인 삼성을 샀을 뿐이에요. 그래서 오른 거예요. 그래서 삼성은 사실 올해는 좀 올랐는데 한 해 올랐다고 해서 올랐다고 보긴 힘들어요. 이게 한 연속 한 3년 정도 올라야 좋은 기업이에요. 그래서 삼성은 지금도 그렇게 사기를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. 이 비유는 이해되시죠? 비유는 이해되시죠? 네. 자,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461조입니다. 461조 가치가. 에이, 근데 이렇게 큰 회사가 그렇게 갑자기 매출이 팡팡 늘고 막 영업이익이 느는 게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? 우리가 작은 거는 뭐 월급 100만 원 받던 사람이 200만 원 받는 건 가능하지만 월급을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2000만 원 받는 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더 큰 회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. 마이크로소프트. 자,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이제 우리 윈도우 회사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? 자, 일단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외국 기업은 야후 파이낸스에서 보시는 게 좋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 크롬을 쓰시는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한국어로 번역 눌러주시면 번역이 됩니다. 그러면 여기 재정을 누르시면 되고요. 자, 재정을 누르고 나면은 여기 총 수익이라고 나오는 게 이제 총 매출을 의미하고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뗄 거 다 떼고 남은 거 순이익 이렇게 보면 돼요. 자, 얘는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2771조 삼성의 6배 6배 큰 회사입니다. 지금은. 그런데 한국에서 보는 이 그 재무제표는 이렇게 뒤로 갈수록 연도가 증가하게 구성을 하고요. 미국은 뭐 이름 바꾸는 뭐 현우킴 이런 것처럼 김현우, 현우킴 이런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보게 돼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그냥 나라별 특징이니까.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. 이 앞에 있는 게 최근 연도다. 매출이 110 이게 뭐 거의 뭐 조 단위일 텐데 110, 125, 143, 168 예상치 176 매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죠. 영업이익은 35, 42, 52, 69, 74 이렇게 증가를 하죠. 그러니까 회사가 크다고 성장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. 그러면은 에이 그러면은 뭐 제조업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? 삼성전자 뭐 나름 또 제조업이잖아. 그러면 이제 샤오미를 또 보죠. 샤오미 아시죠? 대륙의 실수. 샤오미 시가총액은 71조 정도 되네요. 자, 샤오미도 이렇게 볼 건데 174, 205, 245로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000, 뭐 단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1200쯤 됐다가
10배 늘었다가 또다시 2배 늘죠. 똑같은 제조업이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회사가 크다고 꼭 성장 못할 이유도 없어요. 작다고 뭐 꼭 잘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. 그런 취지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월급이 높다고 내년에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시가총액이 엄청 큰 기업이지만 성장하는 차이가 있다. 그 다음에 현재 가치가 높더라도 인텔이 현재 가치가 높더라도 미래 가치는 그 영업이익이나 이 재무제표에 결정이 된다.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. 자, 그러면은 요거까지 하고 이제 쉴 겁니다. 잠시 쉴 건데, 자, 그러면 좋다. 미래 성장성이 좋은 우리가 4번만 보기로 했죠. 우리는 어차피 오르는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. 내릴 주식을 사면 안 되잖아. 오를 주식을 사야 되는데 1번은 우리가 무시할 거고요.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무시할 거고요. 현금 유동성은 큰 시그널을 드릴 거예요. 이미 오늘 드렸고요. 2022년은 주식하기 좋은 해는 아닙니다. 부동산 하기 좋은 해도 아닙니다. 땅 사기 좋은 해도 아니에요. 하지만 해야 돼요. 하지만 사막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. 살아남으면 내년에 물줄기 틀어지고 비 오고 하면 이제 잘 살겠죠. 준비를 하는 거죠. 쉽게 말하면. 자,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우리가 배제한다고 했죠. 룰 아웃으로 그런 기업을 빼면 돼요. 기준은 정해야 되는데 400조 삼성전자 400조 이하를 다 빼버리면 또 너무 빠지기 때문에 그래도 뭐 진짜 미니멈으로 잡으면 100조 미만은 빼는 게 좋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간다면 아니야 나는 무조건 400조 이상으로 갈 거야 해도 돼요. 그건 개인 선택입니다. 하지만 100조 이하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. 자, 그럼 우리는 4번만 볼 거니까 미래 성장성만 보고 과거 4년간 데이터만 보고 이 기업이 미래 가치가 있고 주식이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우리는 기업을 선택할 건데 그러면은 이 네 가지 기준 월급으로 설명드릴 때는 단순하게 이해가 됐는데 월급이 아니잖아요. 회사는 재무제표라는 표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재무제표상에서 어떤 기준을 볼지 4개의 기준을 제가 이제 마련한 거 했습니다.